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AP칩의 매입 비용이 30%나 급증했습니다. 상반기에만 7.8조 원이나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사의 AP인 엑시노스의 내재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 2400을 적용한 바 있는데 올해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만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AI로 인해 고성능 AP 수요 확대에 따라 스냅드래곤의 가격 또한 많이 상승하여 매입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AP 엑시노스 전략 어떻게 될지 관련하여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툭툭입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특히 모바일 AP칩 관련 기사들입니다. 네. 당신도 아시다시피 갤럭시 스마트폰,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 핵심 부품인 AP칩 구매 비용으로 올 상반기에만 거의 8조 원 가까이 썼다는 사실. 이거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8조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연간으로는 15조 원까지도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게 자체 칩 엑스노스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왜 이렇게 비용이 늘었고 또 엑스노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상반기 AP 구매 비용 7조 8천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나 늘어난 겁니다. 와, 30%나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이제 최신작인 갤럭시 S25 시리즈의 그 퀄컴 스냅드래곤 칩만 사용했다는 점. 아, 전량 퀄컴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AI 기능 같은 게 강화되면서 AP 자체 가격이 또 많이 올랐어요. 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 평균보다 AP 가격이 한 19% 정도 상승했습니다. 거의 8조 원이라니 정말 비용 부담이 크겠네요. 이게 갤럭시가 잘 팔려도 삼성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수도 있겠어요. 당신이 보시기엔 이 비용 문제가 수익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이건 뭐 직접적인 타격이죠. 현재 삼성 스마트폰 사업 영업이익률이 한 9.5%, 그 정도 수준인데 네. 자체 칩을 쓰는 애플 아이폰은 무려 45%에 달합니다. 45%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이 차이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AP 비용에서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갤럭시가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사인 퀄컴의 이익이 커지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그렇군요. 네. 당신도 느끼시겠지만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자체 AP, 즉 엑시노스 사용이 정말 뭐랄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맞아요. 그 필수라는 엑시노스가 근데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잖아요. 성능 논란이라든지 수율 문제 같은 거요. 그래서 S25에도 결국 탑재가 안 됐고요. 정확합니다. 사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엑시노스는 좀 하는 인식이 꽤 있었고요. 네, 그 엑시노스 2500이 3나노 공정 수율하고 성능 문제 때문에 S25 탑재에 실패하면서 그런 인식이 더 강해졌죠. 심지어 퀄컴 칩보다 한 세대 뒤처진다는 평가까지 나왔으니까요. 이게 또 엑시노스를 설계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또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부진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작년에 이 두 부문에서 아마 5조 원 넘는 적자를 낸 걸로 추정될 정도니까요. 5조 원 적자. 정말 심각했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랐다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올해 2분기에 23%에서 31%로 확 뛰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카널리스 조사 결과인데요. 애플은 오히려 줄었고요. 네, 갤럭시 Z 폴드 7이나 플립 7 같은 폴더블 폰 인기가 여전하고 또 S25 라인업을 좀 확장했잖아요. S25 엣지 모델 같은 거 추가하면서요. 이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하지만 당신이 지적하신 것처럼 점유율이 오를수록 이 외부 칩 의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딜레마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진짜 지속 가능한 이익으로 만들려면 엑시노스의 성공적인 부활이 더더욱 절실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칩인 엑시노스 2600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겠군요. 이게 2나노 공정으로 개발 중이고 초기 성능 테스트 결과도 꽤 괜찮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일단 초기 테스트 결과는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암의 최신 코어를 사용하고요.
GPU 성능 같은 경우는 경쟁 칩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고 CPU 성능도 거의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 테슬라 AI 칩을 2나노 공정으로 수주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2나노 공정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졌고요. 여기에 추가로 발열 관리를 위한 신기술, 그 HPB라고 히트패스 블록이라는 건데, HBB요? 네, 칩 내부 열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기술인데 이것도 적용하려고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에는 엑스노스 2600 탑재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전량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을지. 글쎄요, 초기 결과는 좋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실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성능 최적화 문제, 또 발열 제어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당신 같은 소비자들이 가진 그 엑스노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거겠죠. 아, 그렇죠. 인식 개선이 중요하겠네요. 네. 퀄컴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 차세대 칩을 내놓을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S26 전 모델에 탑재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마 기본 모델이나 뭐 일부 지역에 좀 제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최종 결정에는 굉장히 신중한 것으로 보여요. 네. 정리해보자면 삼성은 이 폭증하는 AP 구매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 기회를 살리려면 자체 칩 엑시노스의 부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차세대 엑시노스 2족 공봉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과제나 또 인식 개선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삼성이 이 엑시노스의 성능 문제를 정말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자체 칩을 활용해서 퀄컴 칩으로는 좀 구현하기 어려운 삼성만의 어떤 독자적인 AI 경험 같은 거요. 그런 걸 갤럭시 사용자에게 제공하면서 경쟁사와 진짜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게 앞으로 삼성 스마트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AP 매입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퀄컴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갤럭시 스마트폰 사업부의 수익성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자체 AP 엑시노스 2600이 최근 성능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와 함께 내년 갤럭시 S26 시리즈의 엑시노스 탑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경험 사업부의 원가 절감은 물론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AI 시대, 삼성 엑시노스의 부활이 가져올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